3월에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던 관점, 어제 폐기할까 고민했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그리고 늘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듯 제가 2월 중순부터 여러가지 근거들로 3월부터는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줄곧 드렸었는데, 어제 중요하게 보는 구간들을 이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 3월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건 사실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알트코인들도 어제 제법 심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고, 늦은 새벽 시간이지만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도 3월 상승장 관점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밤새 열심히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그 결과 저는 3월 상승장이 시작한다는 관점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참, 어제 세력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오늘 구독자 35,000명을 찍으면 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소원은 3월 상승장 시작입니다. 개소리 그만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월이 상승장인 그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집중해 봅시다. 몇 가지 근거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뜬구름 잡는 망상으로 기도하는 채널 아니니까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자,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시장에는 세력선이라고 부르는 이동평균선과 미결제 약정이라고 부르는 데이터가 있죠. 180일에서 200일간 가격 평균치를 곡선화시켜 움직이는 세력선, 그리고 현물 거래 시장의 10배 이상 규모를 가진 세력들의 놀이터 선물 거래 시장에서의 생존 중인 포지션을 뜻하는 미결제 약정,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현재의 위치가 왜 저점인지, 그리고 반등의 여력이 왜 있다고 느끼는지 말씀드려 볼 텐데요. 먼저 선물 거래 시장의 생존 포지션을 봅시다. 흔히 얘기하는 청산을 당하지 않은 채로 수익이건 손실이건 포지션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현재 미결제 약정의 위치를 봐주세요. 여기가 108K 최고점 부근이었으니 상당히 내려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수치이니 청산당해 많이 죽기도 했고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이 익절을 하기도 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약 일주일째 배회하고 있다는 것, 오늘 아침에는 순간적으로 마지막 개미 털기까지 마치며 싹싹 긁어내준 모습이죠. 이 차트는 말씀드렸듯 선물 거래 시장의 생존 포지션을 나타내기에 꽤나 오랜 시간 비트코인이 오르건 내리건 이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건, 이곳에서는 어지간한 변동성이 나와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럼 과연 최근 일주일 변동성이 작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최저점이 3월 4일 16시쯤이니까 비트코인이 81.5K에서 93K를 다녀와 다시 80K까지 저점을 갱신하는 1만 달러 이상의 변동성이 발생한 구간이었는데, 선물시장 생존자들의 숫자를 나타내는 차트는 꽤나 견고한 모습입니다. 과연 이 구간은 어떤 곳이길래? 시간을 거슬러 가보니 11월 6일입니다. 여기서도 지금과 비슷하게 횡보를 하며 응축된 에너지가 있었네요. 여기가 어딘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가 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죠? 네, 맞습니다. 세력의 이동평균선이라 부르는 바로 이 이동평균선을 뚫었고, 제가 세력, 즉 기관들의 자금이 쏟아질 것이라 말씀드린 포인트였죠. 실제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데이터를 보셔도 바로 11월 6일 이날을 기점으로 대규모의 자금들이 터져 들어오기 시작한 모습, 즉 108K라는 고점 등반을 위해 세력들이 베이스 캠프를 치고 휴식을 취했던 위치가 바로 이곳인 거죠. 67K에서 108K까지 큰 상승을 마쳤고, 내려오는 길에 어떻게 됐나요? 각종 선물 거래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을 대규모 청산시키는 쇼가 나왔고, 생존자들을 모두 제거하며 내려온 모습, 그리고 그렇게 내려온 여기가 어디? 맞습니다.
11월 6일 트럼프 당선 확정과 함께 축포를 쏘아 올리며 하루 평균 2조 원 규모의 ETF 유입을 터뜨리며 기관들이 유입되던 그 시기 세력들의 베이스 캠프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반등을 기대하는 건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채굴자들은 저점의 냄새를 맡은 것일까요? 이번 달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매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례적인 데이터죠. 채굴 회사는 채굴을 하고 그걸 판매하여 꾸준히 매출을 올리는 기업인데 적게 팔더라도 어느 정도 매도는 있기 마련이고 한 개도 아니고 0개, 하나도 팔지 않은 적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업계에서는 이미 저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조금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저는 다른 데이터를 조금 더 찾아봤어요. 가격은 67,000달러부터 108,000달러까지 올랐고 현재 다 빼고 있는데 선물 시장의 생존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67,000달러 상승 빔을 쏘기 전 본인들의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다? 세력들은 이제 준비가 얼추 되었다는 소리같이 들리고 그걸 눈치챈 채굴업계는 이번 달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판매하지 않는 모습, 최저점에서는 납품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보이는데 그럼 현 시점에서 개미들이 실제로 탈탈 털린 게 맞나 이걸 한번 체크해보고 싶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이 속해 있으며 크라켄, 비트스탬프 거래소를 필두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거래가 활발한 유럽 대륙, 유럽을 이어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주도하에 있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대륙, 그리고 이 두 대륙의 평균 거래량의 5배 이상의 볼륨을 가진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그리고 업비트를 필두로 한 아시아 대륙, 이 세 개 대륙의 현물 거래소의 거래 대금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최근 계속되는 감소세를 겪는 중이었고 이번 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물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은 더 이상 개미들이 매도할 물량조차 없을 만큼 지쳤다는 뜻이고 이런 경우는 대체로 바닥 시그널이었는데요. 이전 최저점인 2023년 9월은 비트코인 25,000달러에서 출발하여 19년에서 20년도 불장 최고점 69,000달러를 돌파하는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 되었었고 그 전인 2022년 12월은 15,000달러에서 비트코인 108,000달러로 끌어올리는 이 대상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 9월, 22년 12월 최저점에서의 평균 공포 탐욕 지수는 22년 12월이 28이었고 23년 9월 달은 35였고 현재 2025년 3월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기준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 공포 20을 기록 중입니다. 현물 거래소에서 더 이상 털어도 튀어나오는 개미가 없는 수준으로 죽어버린 투자 심리, 그리고 극단적 공포에 빠진 시장. 그러나 지갑을 굳게 닫아버린 채굴 업체들과 11월 6일 트럼프 당선일을 기점으로 시세를 분출한 세력의 베이스 캠프 위치에서 멈추어 서 있는 미결제 약정, 그리고 그 멈춰 서 있는 일주일간 쫓기듯 물량을 주워 담고 있는 고래들, 차트만 놓고 보면 부정 못할 하락세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트를 잠시 내려놓으려 합니다. 차트 밖에 너무 많은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데이터들이 눈에 보이는 와중에 어쩌면 최저점일지 모르는 이곳에서 손절하자고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3월 상승장, 아니 반등장이라도 분명 시작할 때가 거의 다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나스닥 거래 지수가 2018년 12월 31일부터 오늘까지 7년간 일본 캔들 차트에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도를 기록한 게 총 7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6번이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8번째 과매도가 되었습니다. 미국 나스닥 증시가 고개를 들며 비트코인 시장도 함께 훈풍이 돌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락장에 숨고 배신하지 않겠다던 약속 지키기 위해 정말 밤낮 없이 라이브 방송, 텔레그램 정보 공유, 카카오톡에 유튜브 영상까지 올리며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가시는 길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힘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텔레그램, 카카오톡 방에서 보초서겠습니다. 월요일 한 주 멋지게 출발합시다. 비슐랭이었습니다.